새벽빛도 채 들지 않은 이른 시각이었습니다. 한양 남산꼬러기의 낡은 주막 앞에 포졸 8명이 횃불을 든 채 도열했습니다. 그 앞에는 관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포도청 관원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부엌에서 새벽불을 지피려던 덕만이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복의 덕만! 당장 따라오게! 포도청 관원 나리께서 부르신다! 덕만의 손에서 부지깽이가 떨어졌습니다. 남산꼬러기에서 20년을 국밥 팔아온 그였습니다. 세금 내는 것을 어긴 적도 야간에 문을 늦게 닫은 적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까닭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리, 소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나리께서 판단하신다. 어서 따라오너라.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포졸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지만 눈빛만은 묘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은 눈빛. 포도청 관원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관원이 가까이 오더니 덕만 앞에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절이었습니다. 포도청 관원이 주막 주인에게 절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주막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때는 조선 숙종 임금 제위 20년 갑술년 늦가을이었습니다. 그 해는 조정에 큰 바람이 분해였습니다. 남인이 실각하고 서인이 다시 조정을 잡은 갑술 황국이 있었고 나라 안이 어수선했습니다. 임금도 심기가 편치 않으셨던 터라 이따금 내관 하나만 데리고 창덕궁을 빠져나와 남산골 쪽을 걸으신다는 소문이 고란에 돌았다고 합니다. 남산골은 가난한 선비와 중인들이 오막살이를 이루고 사는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저작거리의 시끄러움도 북촌 양반가의 위세도 없는 곳. 하지만 해질 무렵이면 일 마친 사람들이 몸을 녹이러 주막 하나씩을 기웃거렸습니다. 덕만의 주막은 남산꼬러기에서 20년을 버텨온 낡은 건물에 있었습니다. 기둥은 기울었고 지붕은 빗물이 새는 곳이 한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의 국밥은 남산골에서도 알아주는 맛이었습니다. 돼지뼈를 새벽 2시부터 고아 우려낸 진한 국물에 흰 쌀밥을 말고 직접 담근 깍두기와 간장 2종지. 한 그릇 먹고 나면 등줄기가 따뜻해지고 발끝까지 온기가 돌았습니다. 덕만은 올해 50이 넘었습니다. 젊어서 짐꾼 노릇을 하다가 다리를 다쳐 이 주막을 얻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만석은 17이었는데 총명하긴 했지만 변변한 스승 하나 없이 동네 서당을 겨우 다니고 있었습니다. 덕만은 아들 앞에서만큼은 내색하지 않았지만 잠들기 전 등잔 앞에서 혼자 한숨을 내쉬는 밤이 적지 않았습니다. 갑술년 가을 첫 겨울비가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비를 피해 주막 안으로 드는 손님이 가득 찼습니다. 상석, 창가 쪽 좋은 자리에는 쉰 줄에 접어든 양반 사내가 혼자 떡 버티고 앉아 있었습니다. 전참봉이었습니다. 본래 참봉이란 종 9품짜리 말단 관직이었으나 이 사람은 그 자리마저 돈을 주고 산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남산골 일대에서는 전참봉 날이라 불리며 행세를 했습니다. 전참봉이 남산골어기에 땅 몇 대기를 가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덕만의 주막자리도 그 땅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참봉은 벌써 몇 차례 주막자리를 팔라고 했지만 덕만은 그때마다 정중히 거절했고 그럴 때마다 전참봉의 눈빛에 독이 올랐습니다. 어이! 여기 안주가 왜 이리 늦어? 내가 여기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나리. 손님이 많아서 조금 늦었습니다. 하! 이 낡은 주막에 손님이 많긴 뭐가 많아. 어서 음식이나 내오게. 그때였습니다. 주막문이 삐걱 열리더니 비를 흠뻑 맞은 노인 하나가 비틀비틀 들어섰습니다. 행색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은 진흙투성이었고 맨발에는 흙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수염은 제멋대로 자라 있었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 바닥에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냄새가 독했습니다. 비에 젖은 낡은 옷 냄새와 오래 씻지 못한 몸 냄새가 뒤섞여 주막 안으로 번졌습니다. 에이! 뭐 이런 게 다 들어와!
거지잖아, 거지. 이복의 덕만아, 당장 저것을 내쫓게. 상 옆에 있던 짐꾼 하나도 인상을 찡그리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에이, 저런 냄새나는 것들이 어디서 들어오는 거야?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힘없이 벽 한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덜덜 떨렸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 것조차 힘겨운 듯 보였습니다. 덕만은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짐꾼 노릇을 하다 다리를 다쳤던 그 겨울밤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거리 처마 아래에서 혼자 덜덜 떨던 그 밤. 그때 지나가던 여각 주인이 국밥 한 그릇을 내밀지 않았다면 그 겨울을 넘기지 못했을지도 몰랐습니다. 이복의 덕만이, 못 들었어? 저 거지를 당장 내쫓으라고. 내가 지금 밥을 먹는데 저 냄새를 맡으란 말이야? 어서 내쫓지 않으면 이 주막 다음 달부터 땅 임대료를 2배로 올리겠어. 감당할 수 있겠어? 주막 안의 다른 손님들도 하나같이 노인 쪽을 외면했습니다. 덕만이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부엌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지,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만. 그러나 잠시 후 덕만이 들고 나온 것은 뜨끈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뚝배기에서 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새벽 2시부터 고아오린 진한 돼지뼈 국물에 흰 쌀밥을 말고 직접 담근 깍두기와 간장 2종지를 곁들인 국밥. 이 주막의 가장 정성스러운 국밥이었습니다. 덕만은 상을 들고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어서 드십시오. 비에 젖으셨으니 속이 많이 차가우실 텐데. 어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내쫓으라고 했잖아. 거지한테 국밥을 줘? 그것도 공짜로? 배고픈 서름이 세상에서 제일 크다 했습니다, 나리. 뭐? 야, 이 작자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좋아, 이 주막 다음 달에 비워. 너한테 땅을 빌려주지도 않겠어. 내 말 알아들어? 덕만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손이 뚝배기를 감쌌습니다. 오랫동안 따뜻한 것을 잡아보지 못한 손처럼 뚝배기를 꼭 쥐고는 한참 동안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국밥 한 숟갈을 떠서 입에 넣는 노인의 눈가에 무언가가 맺혔습니다. 전참봉은 끝까지 투덜거렸습니다. 거지한테 밥 퍼주는 주막이라고 온 동네방네 소문을 내줄까 보다. 그리고 이 땅 너한테 안 빌려준다는 거 그 말 진짜야. 앞으로 각오 단단히 하라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덕만은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가 전참봉의 안주를 마저 준비했습니다.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비는 밤새 그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국밥을 다 먹은 후에 그 자리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덕만은 창고에서 낡은 이불 하나를 꺼내 노인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여전히 코를 막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전참봉은 기어이 마신 술값의 반만 내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비 내리는 밤이 깊어갔습니다. 새벽이 되어 날이 밝아올 무렵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간밤과 달랐습니다. 어둡고 흐릿했던 눈이 새벽빛처럼 맑고 서늘했습니다. 누더기 차림이었지만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아있는 그 자세가 어딘지 범상치 않았습니다. 남산 쪽을 바라보는 눈빛이 멀리 나라를 굽어보는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주인장, 고맙네. 별 말씀을요. 날이 추운데 몸은 좀 녹으셨습니까? 노인이 잠시 덕만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아들은 올해 몇 살인가? 예? 어떻게 하셨는지요? 올해 17입니다. 글은 배웠는가? 서당을 다니게 했습니다마는 변변한 스승도 없고 제가 형편이 닿질 않아 제대로 가르치질 못했습니다. 노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아들은 잘 될 것이네. 그 아이의 아비가 어떤 사람인지 내 오늘 보았으니. 덕만이 뭔가 물으려 했지만 노인은 이미 일어나서 주방문을 나섰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이 어딘지 당당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걸음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덕만은 한참 동안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덕만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는데 밖이 소란스러웠습니다. 말발굽 소리, 그것도 여럿이었습니다. 포졸 8명이 주막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이복의 덕만! 당장 따라오게! 포도청 관원 나리께서 부르신다! 덕만의 손에서 부직갱이가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죄 지은 일이 없었습니다. 세금을 어긴 적도, 도망자를 숨겨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어진 적도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리, 소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따라오기나 해.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내다봤습니다. 덕만이 왜 끌려가지? 전참봉이 뭔가를 또 꾸몄나봐. 어제 국밥집 노인 얘기 들었어? 그것 때문인가? 아들 만석이 어미 없이 홀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덕만은 아들 방문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문을 열어 깨울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운 눈을 자식에게 보여주기 싫었습니다. 포도청 마당에 들어섰을 때 덕만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마당 한쪽에 교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붉은 비단이 드리워지고 가장자리에 금빛 문양이 새겨진 이 동네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포도청 관원이 앞으로 나와 덕만 앞에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것은 절이었습니다. 주인장, 어젯밤 이 주막에 노인 한 분이 드셨소. 예, 그렇습니다마는 그분이 누구신 줄 아시오? 덕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행색이 남루하셔서 어떤 분인지는 몰랐습니다. 관원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교자 쪽을 바라봤습니다. 교자의 휘장이 걷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젯밤에 봤던 그 노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젯밤과는 달랐습니다. 누더기 대신에 단정한 홍단령을 걸치고 헝클어진 머리 대신 단정한 상투에 익성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두 눈이 어젯밤 새벽에 본 그 맑고 서늘한 눈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덕만의 두 무릎이 꺾였습니다. 포졸들이 일제히 엎드렸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허겁지겁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어젯밤 주막에서 본 그 냄새나는 노인은 다름 아닌 조선의 임금 숙종이었던 것입니다. 숙종께서 갑술련의 어수선한 민심을 직접 살피러 창덕궁을 나오셨다가 남산골 쪽으로 걸어오시던 중 빗줄기가 굵어져 주막에 드신 것이었습니다. 수행하던 내관 한 명은 남산기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숙종이 천천히 걸어와 덕만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라. 덕만이 떨리는 눈을 들었습니다. 임금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어젯밤 그 국밥은 과인이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맛있는 국밥이었노라. 배고픈 서름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크다 했지. 그 말이 기억에 남는구나. 과인이 이 나라를 다스린 지 20년이 되었다. 오늘 이 주막에서 과인은 백성을 다스리는 법 한 가지를 다시 배웠느니라. 숙종이 고개를 끄덕이며 관원에게 말했습니다. 이 주인장의 아들을 한양한 성균관 근방 스승에게 보내어라. 과인이 직접 가르칠 사람을 정하겠다. 삼가 받들겠나이다 전하. 그 순간 저 멀리서 헐레벌떡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참봉이었습니다. 아침나절 소문을 듣고 달려온 것입니다. 전참봉이 땀을 닦으며 달려오다 포도청 마당 입구에서 그 광경을 보고 멈췄습니다. 붉은 교자, 홍단령을 입은 그 노인,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린 포졸들. 그 광경을 본 전참봉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저자는 누구냐? 전참봉 전모라 하옵니다. 남산골 일대에서 땅을 가지고 행패가 심하다 들었습니다. 가난한 세입자들에게 부당하게 임대료를 올리고 관아 서리들과 결탁하여 민원을 막아온 자이옵니다.
어젯밤 그 주막에 있던 자로구나. 전찬봉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임금께서 직접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젯밤 냄새 난다며 코를 막던 그 자리에서 덕만에게 거지를 내쫓으라고 소리치던 그 순간을, 그리고 자신은 술값에 반만 내고 나가던 그 모습까지. 관원은 저자의 죄상을 낱낱이 조사하여 아뢰라. 불법으로 빼앗은 토지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그날 이후 남산골 일대에 조용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찬봉이 불법으로 올려온 토지 임대료는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전찬봉이 관아 서리들과 결탁하여 막아온 민원들이 하나씩 처리되었습니다. 전찬봉 자신은 재산 일부를 몰수당하고 한양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덕만의 아들 만석은 한양 성균관 근방에 이름난 학자에게 맡겨졌습니다. 만석은 타고난 총명함으로 스승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고 19의 초시를 통과하고 22의 문과 복시에 당당히 합격하였습니다. 임금께서 만석의 전시 답안을 직접 읽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비의 마음을 닮았구나. 백성을 아는 글이로다. 만석은 처음 양주 목사로 제수받았습니다. 한양 가까운 경기도 양주 땅이었습니다. 아비가 살고 있는 남산골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덕만은 아들이 관복을 입고 떠나던 날 주막 문 앞에서 한참 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웃 하나가 물었습니다. 이복의 덕만이 기쁜 날인데 왜 그러고 서 있어? 마누라가 살아서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꼬. 만석은 아비의 마음처럼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먼저 듣고 힘없는 자의 편에 섰습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관아의 곡식을 풀었습니다. 그 다스림이 백성들 사이에서 칭송이 자자했고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양주 목사 만석의 지적을 들으니 그 아비를 꼭 닮았구나. 그리고 세월이 흘러 덕만이 세상을 뜨던 날이 왔습니다. 만석이 아비의 손을 잡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날 밤 그 노인이 임금이신 줄 알고 계셨습니까? 알았으면 더 잘 대접했겠지. 그리고 잠시 후 말을 이었습니다. 몰랐으니까 진심으로 한 거다. 임금이든 거지든 비 맞고 배고파 들어온 사람한테 뜨거운 밥 한 그릇 드린 것뿐이야. 그것이 전부다. 그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덕만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산꼬러기의 그 자리에는 새로 지은 주막이 들어섰습니다. 돈 없는 나그네에게도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는 집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만석이 아비의 뜻을 이어 그렇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덕만은 임금을 알아봐서 국밥을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비 맞고 배고파 들어온 어른 한 분께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국밥 한 그릇이 아들의 평생 앞길을 열었습니다. 세상은 넓고 알아보는 눈은 언제나 있습니다. 행색이 남루하다 하여 사람을 낮추어 보지 마십시오. 냄새난다 하여 외면하지 마십시오.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의 온기가 차가운 세상을 녹이고 작은 친절 하나가 역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지금 당신 곁에 비를 맞고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국밥 한 그릇, 그 온기가 차가운 세상을 녹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